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딸.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하하호의 호우줌마 오늘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주말 오늘 불금이라 그러죠?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또 주말 신나는 주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도 오늘 저녁 불금이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뭐 어쩔 수 없고 쉬는 날 쉬기 전날이 주말 그 쉬기 전날이 주말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엄마도 지금 백신 3차 예방접종 해서 오늘까지 그저께 했었고 어제 오늘까지 3일 동안 휴무를 보내고 내일부터는 또 출근을 해야 돼요. 오히려 주말에 출근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3일 푹 쉬었더니 한결 몸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백신 3차는 그래도 1차, 2차 때보다는 훨씬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은 오히려 3차, 2차, 3차를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엄마는 다행히도 지금 3차를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지금 3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너무 겁이 나서 못했었거든요. 예방접종을.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했더니 다행스럽게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듯해서 마음이 좀 많이 놓이네요. 그런데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안심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잔기침이 자꾸 나요. 대중교통 우리 이용하면은 잔기침 나면 솔직히 좀 걱정되잖아요. 기침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 분들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혹시 근무하는 곳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침이 자꾸 나는데 출근을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대체 인력도 없고 이거는 뭐 감기나 코로나 증세로 인한 기침이 아니라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네요. 호흡막 근무하는 곳에는 최소 일주일에 2번은 또 PCR 음성 확인 검사를 해야 돼요. 매일 자가키트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하지만 또 PCR 검사를 해야 돼서 오늘은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또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 서서 PCR 검사를 오늘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호흡마가 선별진료소 가서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과 이제 호흡마처럼 직업, 직장, 전문직 그쪽 의료나 이런 교육 쪽 이 계통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줄하고 일반 사람들이 검사받는 줄하고 2줄로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2줄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좀 길었고 확실히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또 빨리 나올지 좀 걱정이 되네요. 좀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아들 딸들 요즘엔 혼자 살고 싶다, 나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아들들은 또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일찍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혼자 살면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뭐 정말 부모님하고 특히 같이 살다 보니까 아 정말 나 혼자 살고 싶다, 따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나 좀 어떤 두려움에 선뜻 실행하기 쉽지 않죠. 근데 홀로 이제 그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린 뭐 고등학생, 대학생 때 혼자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혼자 살면 좋은 점 있대요. 혼자 살면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니까 옷을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뭐 다 벗고 생활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요. 또 야식을 먹거나 술 마실 때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야식 먹거나 이럴 때 솔직히 부모님 눈치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 밤늦게 뭘 자꾸 먹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늦게까지 술 마신다고 야단 맞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까지 마시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어떤 이런저런 뭐 부모님의 잔소리, 눈치를 보게 되겠죠. 잔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혼자 살면 좋은 점 원할 때 언제든지 친구를 부를 수 있대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니면 뭐 한두 사람 정도, 서너 사람 정도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할 때는 언제든 친구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9금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그리고 내 취향대로 집을 꾸밀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바로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치우는 사람은 안 치워도 된대요. 네. 그리고 온전한 침묵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어떤 조용한 그 침묵의 시간. 그리고 연애할 때 데이트 코스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거나 게을러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혼자 살면 좋은 점 10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네, 이렇게 혼자 너무 편안하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걸. 안녕하세요. 사고뭉치님. 어구, 우리 사고뭉치님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아니지. 누나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사고뭉치님 누나 보러 왔군요. 반가워요. 우리 사고뭉치님도 지금 혼자 살고 계시나요?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나? 이렇게 혼자 살면 좋은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네. 혼자 사세요? 그럼 지금 제가 이게 금방 읽어드린 거, 이 내용 그대로 다 공감하시겠는데요? 뭐, 이렇게 옷도 뭐 마음대로 다 벗고 생활해도 속옷만 입어도 되고, 야식을 먹거나 술 마실 때 눈치 안 보이고, 또 원할 때 언제든지 친구도 부를 수 있고, 또 19금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고, 내 취향대로 집을 또 꾸밀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밥 먹고 가끔은 뭐 귀찮다, 피곤하다 그러면 밥 먹고 바로 안 치워도 되고 그리고 온전한 나만의 침묵도 즐길 수 있고 공감해요? 네네. 연애할 때 또 데이트 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좀 지저분하거나 뭐 조금 게을러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고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있다 보면 밥 먹고 자 그러면서 막 깨우잖아요. 더 자 안 하고 이게 아침 식사 시간이거나 이러면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자 그러면 일단 너무 자고 싶은데도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이러진 않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셔서 그런지 엄마가 잠을 저보다 더 많으셔서 그런 건 별로 없었고, 또 저 역시도 학교 다니고 막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이렇게 그 주말에 너무너무 막 이렇게 몰아서 잠을 자게 되거든요. 평일에는 뭐 집에 학교 갔다 밤 10시 넘어서 11시, 12시 가까이 집에 오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그러면 집에 와서 정말 이렇게 뭐 밥 먹을 힘도 이렇게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씻고 밥 안 먹고 잔다 그래도 엄마가 억지로 먹으라 소리 안 하셔갖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아침에 막 일어나서, 다른 집은 엄마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서 막 먹고 자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갖고, 일단 잔다 그러면은 그냥 일어날 때까지 깨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정말 전날 밤에 잤는데 다음날 밤 10시가 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너무너무 그때 새학기 3학년 1학기 고3 1학기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수업 이런 것도 많이 힘들게 했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고, 막 3월 초라서 이것저것 과제도 많았고 너무 할 게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때 네네 헐 그렇게 잠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눈 떠보니까 뭐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몇 시간 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한 번 그렇게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 신기한 게 저희 엄마가 저를 안 깨웠다는 거예요. 애가 밥을 안 먹고 하루를 꼬박 잠을 자는데, 뭐 저녁은 그렇다 해도 아침도 그렇다고 해도 점심때쯤에는 깨워서 밥을 좀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엄마는 그냥 푹 자게 놔두라고. 오히려 주위에서 누군가 깨우려 그러면 그냥 동생이 이제 깨우려고 그래도 아니 언니 더 자게 놔두라고 엄마가 그럴 정도로, 저희는 잠을 일단은 엄마도 그러셨고 저도 주로 저도 가족들에게 지금도 그래요. 동생이 밤에 뭐 이렇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코딩이라든가 이런 통계 이런 컴퓨터로 주로 하는 일이라, 그 업무를 하고 나면 좀 저희 시간이 좀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똑똑 놓고 해보고, 동생이 자고 있거나 그러면 그냥 놔둬요. 저희는 잠을 일단 놔두는, 그거는 저희 엄마가 참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그렇게 진짜 전날 밤 금요일 밤 10시에 잤으며 토요일 날 밤 10시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분명히 어제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대로 잤는데 왜 또 밤이지? 그러고 시간을 보니까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살면 좋은 점 10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 딸들 혼자 살면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혼자 살고 싶어지는 거 맞죠? 밤새 게임을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고, 뭐 게임하면서 라면이나 이런 거 갖다 먹고 안 치워도 엄마한테 야단 맞을 일도 없고, 좀 많이 자유롭긴 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자취를 한 번도 안 해보거나 또 어렸을 때 집안일을 안 해보고 자란 사람은 이 디테일한 행동에서 그 티가 다 난다고 해요. 집안일 한 번 안 하고 산 티가 나는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집안일 안 해본 티나는 행동. 어차피 해야 할 일이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서 미리미리 잘 챙겨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해야 된다 생각조차 못해서 계속 미뤄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안일 안 해본 그 티나는 행동.
안 해본 사람들은 첫 번째, 사용한 그릇이나 컵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둔대요. 바로바로 안 치우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바로바로 이렇게 헹궈서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다 먹은 그릇 안 헹구고 물 안 채워 놓기. 그러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설거지를 안 하더라도 물을 이렇게 틀어서 좀 그릇을 마르지 않게 담궈놔야 되는데 그냥 먹은 그릇 그대로 헹구지도 않고 물도 안 채워놓고 불려놔야 되는데 안 불려놓는다는 거죠. 세 번째, 기름이나 양념 또 카레 묻은 그릇끼리 겹쳐놓는데요. 양념이 묻은 그릇끼리는 겹쳐놓으면 그 그릇 밑에 아랫부분 거기에까지 다 묻어서 그릇 뒤에까지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겹쳐놓지 않으면 굳이 양념을 묻혀서 닦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기름이나 양념 묻은 그 카레 이런 걸 묻은 그릇을 차곡차곡 잘 겹쳐서 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집안을 안 해본 티나는 행동 네 번째, 사용한 프라이팬의 기름이나 부스러기를 안 닦고 그냥 방치해 둔대요. 이거 뜨거울 때 키친타올로 바로 싹싹싹싹 닦으면은 깨끗이 닦이고, 그리고 물로 많이 헹구는 건 안 좋지만 그럴 때 살짝 세제 한 방울로 해서 따뜻할 때 뜨거울 때 물로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쓱쓱 해서 그냥 한번 싹 헹궈 놓으면 괜찮거든요. 기름 이렇게 처리하기가 좋은데 이걸 그냥 놔두면 기름이 굳어버리고 또 식어버려서 오히려 막 미끌미끌하고 기름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도 따끈하게 한번 팬을 달궈서 키친타올로 싹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닦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세제 아니래도 밀가루라든가 아니면은 식초 이런 걸 해도 기름때 잘 지거든요. 소주 조금 남은 것도 저는 잘 부어요. 밀가루, 식초, 소주 이런 걸로 전 닦아도 미끌미끌 안 하고 잘 닦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음식물 남은 그릇을 그대로 설거지통에 넣기. 이거 정말 싫어. 음식물 남았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음식물 재활용 봉투에 넣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바로 싱크대에 넣는다는 거죠. 이거 정말 싫어, 설거지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카레같이 색이 잘 배는 음식을 하얀 국자로 푸기. 스텐 국자가 아니고 하얀 우리 멜라닌 소재 이런 국자 있잖아요. 살짝만 해도 노란 약간 물이 드는 그런 멜라닌 소재 아마 국자일 것 같아요. 카레같이 색이 잘 배는 음식을 하얀 국자로 푸면 이거는 설거지를 하거나 어떻게 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식초물에 좀 담궈두기도 하는데 물이 잘 밴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양말 어떻게 벗으세요? 우리 딸들은 잘할 거야. 아들들. 물론 아들들도 잘하는 분이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집안일 안 해본 아들들. 양말 딱 벗을 때 뒤집어서 벗나요? 아니면 앞에 부분을 당기면서 벗나요? 양말 뒤집거나 돌돌 마른 채로 벗어놓기. 집안을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젖은 수건이랑 다른 빨래를 같이 담아두는 행동이래요. 수건은 좀 마를 때까지 따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젖은 수건이랑 다른 빨래를 같이 담아두면 세균도 더 번식하고 안 좋은데. 아홉 번째, 세탁기 사용하고 세탁기 문이랑 세제 통을 닫아 놓기. 열어놔야죠. 다 이렇게 열어놔야죠. 이걸 꽁꽁 닫아 놓으면 안에 세균이 막 많이 생기잖아요.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건조되게 이거 열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안 열어놓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세탁기는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통풍이 잘 되게. 그리고 열 번째, 휴지, 면봉, 솜, 포장지 같은 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두기. 그대로 둔대요. 이거 잘 버려야 되는데 정리해서. 그리고 11번째, 음식 묻은 재활용품을 그대로 분리수거통에 넣기.
음식물 묻은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음식물이 묻은 거. 그러니까는 음식물이 마르기 전에 빨리 이걸 헹궈서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세제 묻혀서 좀 닦은 다음엔 분리수거에 넣어도 되지만 음식물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요. 네,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답니다. 이렇게 자취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혼자 집안일도 잘 안 해보고 혼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네, 지금같이 엄마가 얘기해준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집안일을 안 해본 티가 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한 그릇이나 컵은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헹궈서 뒀고요. 그리고 다 먹은 그릇은 빨리 급해서 아니면 바빠서 설거지를 못하면 꼭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불려놓고요. 기름이나 양념 또 카레가 묻은 그런 그릇끼리는 겹쳐놓지 않고요. 사용한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부스러기 그냥 방치해가 다 됐어, 다 튀겼어, 계란 후라이 다 했어 하거나 놔두지 마시고 따끈할 때 키친타월 같은 걸로 한번 닦아라도 주시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먹은 거 설거지 하거나 음식물은 바로바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시고, 네, 이런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쓰레기도 바로바로 정리해서 바로바로 버리시고 이렇게 한다면 뭐 혼자 사는데 잘 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 살면 정말 깔끔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냥 쓰레기가 정말 집안에 가득가득 쌓일 정도로, 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또 분들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혼자 살면 편리한 것과 또 집안일을 안 해본 우리 혼자 사는 분들 이렇게 해보면은 바로바로 모든 걸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뭔가 수집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수집. 엄마는 어릴 때 우표를 굉장히 많이 수집했었어요. 우표. 우표를 연도별로 해서 그 기념 우표라든가 이 우표가 나오는 시즌이 있고 해서 그 우체국에 가서 꼭 기념 우표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하거나 예약하거나 아니면 그 판매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념 우표 같은 걸 많이 구매해서 그 우편 그 모으는 이렇게 있어요. 노트 같은 그런 곳에다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어딘가에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우표들. 정말 그때는 보물처럼 막 이게 비닐 이렇게 팩에 좀 꽁꽁 싸갖고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변할까봐 물 이렇게 좀 건조하거나 습해지면 변할까봐 그렇게 해서 모았었고, 그리고 또 homma는 책을 좀 많이 또 모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책 선물 받아도 꼭 해주시는 분에게 꼭 사인을 받았었고요. 또 LP판을 좀 많이 모았었습니다. 좀 잘하면서 책이랑 음악을 좋아해서. 그리고 또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든 뭐 누구를 만나러 가든 카페에 가면 지금은 뭐 라이터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엄마 어릴 때는 카페에 가면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모양이 너무 다양해서 성냥을 또 많이 수집을 했었어요. 자그마한 상자로 좀 하나 가득 모았었는데 정말 그 모양이 다양했었거든요. 팔각 성냥이요? 그게 팔각 성냥인가? 조그만 그렇죠. 항이 붙어있는 뭐 종이처럼 돼서 이렇게 끝에만 그거 붙어 있어서 이렇게 촥 그으면 불이 붙는 성냥도 있었고 또 굵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냥도 그 불 붙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케이스도 다양했어요.
뭐 조그마한 우리 펜 같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도 있었고, 네모난 사각 모양도 있었고, 또 납작하게 된 것도 있었고, 네, 종이 성냥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것도 컬러별로 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뭐 보라색 여러 가지 컬러별로도 막 있었고, 그래서 성냥을 또 한동안 많이 모았었죠.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성냥이 스스스 사라지더니 라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 라이터가 아닌 라이터가 모양도 있고 불도 들어오고, 그거 또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뽑기 하는 곳에 가면 그 라이터 같은 게 굉장히 종류별로 다양하게 많았었어요. 뭐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라이터도 있었고, 정말 담배 같이 모양으로 생긴 라이터에 이렇게 딱 보면 담배 같아요. 근데 위에를 딱 꺾으면 라이터. 그런 거부터 오토바이 모양의 네온 사인 불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초록색 빨간색이 불 들어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또 라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냥, 라이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우표, 그다음에 책, 그런 걸 좀 많이 모았었어요. 그리고 음악 좋아하니까 LP판, LP판을 좀 많이 모았었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그리고 나서는 또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잔, 어디 가서 예쁜 잔이 있으면 이렇게 꼭 세트로 이렇게 사서 좀 모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모으는 게 바로 음향기기요. 음향기기도 맞아 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스피커 여러 가지 모양, 저는 뭐 음향기기까지는 아닌데 스피커를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 좀 모으고 그랬었죠. 저도. 근데 이렇게 취미로 뭐 수집하는 거, 모으는 거 있어요? 20년 넘은 워크맨 아직도 사용하고 계세요? 그거 혹시 건전지 넣는 거 아닌가요? 건전지? 저도 그거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열었다 딱 할 때 이게 그 문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살짝, 네네, 건전지. 옆에가 이렇게 살짝 걸어주는, 잡아주는 게 고장나서, 그거, 저도 그거 있어요, 아직. 신기하다. 근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거 되나? 그러고 한번 제가 집 정리할 일이 있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아직. 네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러고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잘 상자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워크맨 아직도 갖고 계시구나. 저도 그거 20년? 저는 20년 더 됐어요. 한 8년 됐어요. 한 30년 다 돼가네요, 저는 또. 워크맨하고 그다음에 CD 플레이어가 또 휴대용 C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CD 플레이어도 CD 플레이어도 있어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그것도 건전지 넣어서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다 버릴까라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네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거 뭐지? 조그만 이거 뭐지? 이거 USB처럼 생겨서 거기다가 음악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다녔던 요즘 새 거 돈 주고도 못 사요? 바스님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 안 하세요, 우리 바스님? 방송 키셨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바스님? 그래서 그런 거? 그거 기기들이 다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
근데 또 우표를 모집하면서 제가 뭘 했었냐면 그 지폐?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용돈을 세뱃돈을 주시면 항상 새돈, 빳빳한 새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걸 한 장씩 다 넣어놨는데, 그거 어디 있더라? 그거 다 넣어놓고 앨범에도 제가 그 새돈 그런 거 5,000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걸 새로 나오는 돈은 새 걸로 은행에서 이제 그 바꿔서 세뱃돈을 주시면 그거를 다 모아서 어디 앨범에 넣어놨나? 어디 진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디다 다 넣어놨는데? 그런 거 이렇게 또 좀 모았는데요. 그리고는 또 동전 있잖아요, 동전. 제 생각에 이 동전도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디다 넣어놨었는데. 그냥 그거는 쓴다는 것보다 그냥 소장용으로 하려고 제가 아마 앨범 같은데 이렇게 잘 수집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데다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제가 그걸 안 봐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모았던 게 바로 동전이거든요. 동전을 연도별로 이게 나오면은 연도별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연도를 맞춰가면서 동전을 이제 모았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1원짜리도 있어요. 하얀 은색으로 된 1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팔면 돈이 되는 희귀 동전이 있다고 해요. 팔면 돈 되는 희귀 동전은 바로 우리가 잔돈으로만 사용하는 동전들, 요즘엔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 잔돈도 솔직히 귀찮아하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10원짜리 동전, 옛날에 1원짜리 은색이 지금 10원짜리 동전 그런 사이즈만 해요. 그런데 이 잔돈이 있으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잔돈도 될 수 있으면 거스름돈도 저는 잘 안 받고 싶더라고요. 큰 가치가 없지만 이 동전이 큰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 연도에 따라서는 또 희소성 때문에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각 동전별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그 발행 연도가 있대요. 바로 근데 이 동전은 미사용 동전 기준이거든요. 동전 막 새 거를 그래서 저도 사용하지 않고 새 동전이 나오면은 무조건 막 모아놓고 그랬었어요. 혹시 몰라서. 1966년도에 나온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1966년도 그리고 1970년도 황동으로 된 게 있대요. 그리고 1970년도에 또 적색 동전이 있는데 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주화. 있으세요?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희귀동전 그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고뭉치님? 맞아요. 98년도 발행된 500원짜리 주화. 일단은 제가 10원짜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10원짜리는 맞아요. 100만원. 500원짜리 동전 주화가 100만원에. 저도 그거도 있을 텐데, 진짜? 500원짜리 주화 그때 모아놨거든요. 어디인가 이때 빨리 찾아야겠다. 96년도에 그 발행된 10원짜리는 30만원의 가치가 있고요. 70년도에 발행된 황동 10원짜리는 2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적동색 10원짜리 동전은 70에서 8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50원짜리 동전 1972년도에 발행된 50원짜리 동전은 15만 원이라고 해요. 가치가. 그리고 또 100원짜리 동전은 1970년도에 발행이 된 100원짜리 동전은 15만 원. 그리고 1981년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은 10만 원의 희소성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고뭉치님이 말씀해주신 그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요. 87년도에 발행된 500원짜리는 10만 원이라고 해요. 87년도. 그런데 88년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은 최소 50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보존이 잘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다면 아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동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취미로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새 돈이 나오니까 이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서 차례대로 얘는 연도가 없네 하고 그 연도를 찾아가면서 동전을 모았었는데 새 것도 있고 좀 새 거가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글씨들도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 써져 있는 글씨들도. 그런데 어디다 지금 다 모아놨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 500원짜리 주화도 저도 그거는 88년 올림픽 주화도 저 샀었고 그랬었거든요. 동전이 하긴 새로 나오거나 지폐가 새로 나오면 그걸 저희 설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받기도 하고 또 따로 모으기도 하고 그랬던. 그리고 혹시 우리 뭉치님이나 바스님 아시려나? 그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를 찍는 게 아니었고 동전이나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더 전 세대에는 그 학생은 회수권이라고 해서 종이를 냈었고요. 그렇죠. 어른은 가운데에 약간 구멍이 뚫린 토큰이란 걸 냈어요. 토큰. 토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토큰도 저는 모았어요. 더 많이 모을 걸. 그 토큰도 써봤어요? 그런가? 그런가? 그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 토큰도 저 갖고 있어요. 그 동전 모으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모아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치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면 이게 좀 그래도 좀 보기 드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어린 마음에 토큰도 좀 모아놨던 그렇죠. 작은 엽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 토큰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를 근데 제가 좀 단점이 뭐냐면 한 가지를 끝까지 처음부터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모았으면 됐어. 그리고 다른 걸 또 모으고 있어요. 그게 근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냥이 카페에 가면 성냥이 예쁘고 다양한 성냥이 많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성냥이 없고 라이터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담배는 절대 안 펴요. 그런데 불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는 안 피는데 어디 가면 성냥 카페를 가면 성냥 먼저 챙기고 또 어디 가면 또 라이터를 먼저 챙기고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촛불 켜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제가 촛불이나 그런 거 켜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에요. 저 물도 있어요. 너 불만 있냐? 그럼 아니요. 저 물도 있는데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성냥, 라이터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모아 지금 저희 집 어딘가에 있어서 제가 조금 항상 불안한 게 그래서 라이터는 솔직히 좀 희귀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게 그 갖고 다니면은 그걸 막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개 한 개 주다가 또 한 분만 드리기가 또 미안해서 요즘에는 우리 직장의 여성분들도 아가씨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고 담배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 직접 이렇게 흡연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전자 이런 흡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불로 인한 이런 그런 흡연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유 그래 나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뭐 해." 그러고 한 번은 다 꺼내 갖고 한번 열어 보다가 이게 다 켜 보니까 또 다 이렇게 그래도 보존이 잘 돼서 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보기 드문 뭐 어떤 분이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선물도 사다 주시고 이게 제가 그걸 모으는 걸 알고 다 많이들 모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한 번 어떤 날 다 이렇게 가져가서 그냥 선물로 다 하나씩 나눠줬죠, 막. 근데 성냥은 그대로 있어요. 성냥은 집게 어떻게 누굴 드리기 좀 위험해서 라이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어서 그냥 담배 안 피워도 이렇게 갖고 다녀. 이렇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옷 같은데 이렇게 실밥했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해도 되니까 하나씩 혹시나 모르니까 비상으로 갖고 다녀. 그러고 줬었는데 제일 주기 아까운 건 라이터 오토바이 모양으로 된 그게 제일 정말 주기 싫었는데 그걸 너무 탐내는 분들이 있어 갖고 할 수 없고 다 좋은 건 다 하여간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냥 있고 동전 있고 지폐들 있고 저도 집에 가서 그거 한번 동전이랑 찾아봐야겠네요. 지폐도 앨범에 이거 나중에 잘 보관하면은 이거 혹시나 몰라 지금 이거보다 10배 100배 오를지도 몰라 어린 마음에 막 그러면서 모으기도 하고 어머 맞아 저 전화카드도 많이 모았는데 맞아 어떻게 하셨지? 전화카드 많이 모았어요. 그 그림 다 있어요. 이게 그림들 뭐 새 그림도 있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동물들이었나? 뭐 그런 모양들 있는 그림도 있어. 전화카드도 모았고요. 또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래요. 저는 어디 있어요. 그 복권 쏘세요 뭐 그런 그 복권 이렇게 활 같은 걸로 빵 이렇게 쏘면은 연예인분이 나와서 뭐 요즘에는 또르르 돌아가는 걸로 했지만 옛날에는 이게 뭘로 쏘세요 하면 이렇게 활 같은 거 탁 쏘면 이렇게 맞추는 주택 복권이었나? 맞아요 그런 거. 그 복권들도 뭐 쓸데없이 괜히 그 이렇게 횟수별로 막 모아놓고 네 그때는 그게 또 막 사람들이 많이 한 거라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복권을 안 샀는데 뭐 이제 아빠나 너 주위 분들이 사면은 그거 이제 안 맞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놔줘 아빠 놔줘 막 그래갖고 제가 그거 이렇게 해서 앨범에 그것도 정성스럽게 모아로 또 차곡차곡 이렇게 촥 이렇게 뭐야 접착식 앨범이라 그러나 그런 앨범 해갖고 거기다가 그것도 정성스럽게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모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한동안 복권도 많이 모아놓고 전화 카드도 진짜 많이 모았어요. 네, 다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때 복권은 가슴 졸이면서 맞춰보는 스릴이 있었는데 요즘은 PT 코드로 찍으면 바로 나와서 복권을 안 사봐서 몰라요. 그렇구나. 요즘에는 복권 진짜 어떻게 하지? 번호를? 그냥 이렇게 숫자가 딱 뜨는 건가요? 저 요즘은 복권을 하는 걸 안 봐서 그것까진 봤는데 이렇게 뭐 버튼인가 누르면 또르륵 해서 이렇게 공 같은 거 또르르 나와서 그 번호 딱 보여주고 그것까지는 저는 아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로또예요? 그게 로또구나. 몇 년 동안은 그거 안 봤어요. 네, 처음 나올 땐 좀 그래서 이제는 활 쏘는 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는 공 같은 게 또르르 굴러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바뀌었구나 그냥 그러고는 전 복권을 안 봐서 사는 분들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되면은 막 복권을 사려고 저보고 막 번호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복권을 아직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음. 글쎄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그냥 번호 확인을 하고 맞추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뭐 추첨하는 방송은 저도 모르겠어요. 음. 요즘엔 다 휴대폰으로 그냥 번호 확인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장 같이 다니는 동료분들도 남자분들도 그러고 여자분들도 그러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인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게 공에 또르륵 굴러 나오는 거 그것까지만 보고 못 봤네요. 네. 저는 복권을 저도 막 사고는 싶은데 그 사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아, 그래요, 요즘에? 오.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QR코드 찍으면 바로 그냥 탁 나와요? 와. 근데 좀 뭔가 스릴이 있고 막 손에 땀 지고 막 이런 건 좀 없겠다, 확실히. 예전에는 이게 그 정말 운이잖아요. 이렇게 그 화살 탁 쏘면 어떤 데는 이 쏘시는 분이 잘 못 쏴갖고 막 불발되고, 그 돌아가는 거에서 딱 맞춰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QR코드 탁 찍어서 하는 건 좀 재미없겠다, 확실히. 복권을 많이 사시나 보다.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복권 사시는 분들은. 그걸 왜 사? 그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 그래도 막 그러면서 사시던데. 예, 저는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행운이라고 한다면 또 행운인 그 복권이 또 행운을 안겨주기도 하겠고, 또 예전에 보면 우리 복권 1등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조상님들, 그 어르신들 말로는 조상님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제 그분들 부모님이나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뭐 이렇게 그 꿈에 나타나서 뭐 숫자를 알려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복권 1등 사례인 분들은 참 뭐 다양하게 좋은 꿈도 많이 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도 안 꾸고 하니까 에휴, 복권은 내 몫이 아니야 그러고 저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느 날 정말 우리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복권 1등 당첨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조금 당첨되면 모르겠지만 정말 막 몇십억, 한 40억 이렇게 당첨이 되면 아유, 나 그냥 퇴사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나는 계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돈 있으면 뭐 일을 힘들게 하냐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지 1등 당첨되면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당첨금은 가만히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쓰는 거는 그 이후에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당첨돼도 똑같이 나는 그냥 지금과 변함없이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복권 1등 당첨이 된다면 뭐 어떻게 할 건가요? 바로 그냥 사직서 딱 제출할 건가요? 제출하시고 나 개인적인 매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은 어쨌건 사직서를 낼 건지 아니면 꾸준하게 똑같은 생활을 할 건지, 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구독자 130만 되는 그 박망래 할머니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저도 그 유튜브로 통해서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130만이 되고요. 이 이름도, 이 어르신 이름도 좀 발음하기가 우리가 읽기가 힘든데, 이름에도 그리고 이 나이 드셨다고 해서 뭐랄까 그 어떤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어떤 그런 생활, 본인의 생각, 어떤 이런 걸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즐기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엄마도 좀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행복한 게 최고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실천하시는 분이죠. 그쵸, 그쵸. 사고뭉치님 아시나 보다.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오히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런 거 하시는 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세요. 오다 가다 몇 번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분이 이제 하신 명언이 있대요. 명언. 명언이라고 해서 거창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좋은 말들,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좀 좋은 말들, 그런 거일 텐데,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야, 실패가 뭔지 아나? 했다는 거의 증거야. 남의 말은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나름대로 사투리를 약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실패가 뭔지 아느냐. 실패는 바로 했다는 거에 증거고, 남의 말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뚱뚱하고 날씬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것이니까. 뚱뚱하고 날씬해 보이는 것, 솔직히 우리 뭐 그렇게 안 뚱뚱해요. 한국 우리 뭐 여자 우리 아들 딸들 많이 뚱뚱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 통통하게만 해도 우리는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뭐랄까 좀 통통하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뚱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통통한 정도인데 막 뚱뚱하다 이렇게 해서 뭐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부터 우리가 좀 많이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조금만 살 찌는 것 같으면은 막 음식 조절 들어가고, 저부터도 그러니까. 네. 근데 내 맘에 들면 그냥 뭐 옷이든 뭐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 방망래 할머니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살 빼려면 처먹질 말어. 처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무슨 살 빼.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어르신 하는 말씀 그 본목 저걸로 드려야 되는데 살 빼려면 먹질 말래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잘 먹고 운동하면서 빼는 게 낫긴 하겠죠. 그리고 꽃은 꺾으면 안 된다고 해요. 꽃은 꺾으면 안 돼. 놓고 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꽃은 저도 그건 같은 생각이에요. 예쁘다고 해서 꽃을 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어리거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하고 같이 어디 가거나 해도 저는 이렇게 꽃은 꺾지 말라고. 꽃은 있는 그대로 그냥 꺾으면은 그 순간 생명이 다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꽃보다는 저는 화분에 있는 하초, 푸른색 뭐 이런 걸 많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깜지구 언니. 어서 와. 오고오고를 깜지구 언니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휴, 드디어 들을 방송이. 저는 왜 이게 도를 방송이라고 하지? 다이어트는 살 뺀다가 아니에요. 살 빼려면 먹지 말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꽃은 꽃이나 이런 식물들 저는 꺾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이어트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면서 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좋아요. 근력을 키우거나 이러면서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이제 태우는 거죠, 지방을. 그렇게 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좋은데, 그냥 무작정 굶는다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저도 반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막 굶고, 어떤 뭐 사과 다이어트라고 해서 사과만 막 먹고, 뭐 고기 다이어트라 해서 고기만 막 먹고 이런 거 저는 나중에 요요 현상도 올 수 있고 해서 운동하면서 적당히 하는 다이어트는 저도 그런 건 찬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꽃도 좋지만 꽃보다는 이렇게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화분에 있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변하지 않는 거. 좀 빨리빨리 변하는 건 제가 빨리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하고 기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기계는 고쳐요. 사람은 못 고쳐. 절대 못 고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기계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뭐 기름칠을 하고 어떻게 쓸 수 있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절대 못 고친다는 거죠. 사람을 고쳐 쓰라는 옛날 어른들인데 사람은 절대 못 고친다고 그랬었어요.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향, 뭐 타고난 그 성격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원래 본인의 어떤 본성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제 날카롭고 막 빳빳한 이런 그 각진 그런 모양에서 이게 조금씩 세월의 여파에 의해서 조금씩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동글동글 반질반질한 동그란 돌이 되듯이 막 삐죽삐죽한 이런 돌에서 그렇게 반질반질한 돌이 되듯이 우리 성격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될 수가 있지만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본성이 있고 그 타고난 어떤 그런 성향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하신 말씀이 야 다친 것도 추억이여. 뼈만 안 다치면 추억이여. 이런 건 영광의 상처다. 내가 도전하려고 했다가 생긴 상처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에게도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다치고 좀 우리가 몸도 다치지만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더 많겠죠. 하지만 뼈만 안 다치면 된대요. 그런 것도 다 추억이래. 우리가 마음을 다치는 것도 다 추억이라고 하네요. 내가 도전하려고 했다가 생긴 상처라 괜찮대요. 금방 낫는데요. 뭐 사업을 실패를 하든 사랑에 실패를 하든 아마 뭐 다 그렇게 생긴 상처들은 그래도 또 세월이 지나면 금방 나을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내용이 저는 정말 공감이 갔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내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래.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냐?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좀 아무래도 또 직장도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좀 어떤 제 원래 성향은 그게 아닌데 저는 원래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고 혼자 뭐 조용히 책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현생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한다고 하네요. 이 뭐 방송이 아니라 제가 현생에서, 현실에서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뭐 그렇다고 극칭찬하는 건 아닌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뭐 이렇게 그분들이 기분이 좋대요. 제가 뭐 항상 웃는 얼굴로 하니까 언니는 항상 웃어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알려주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제가 뭐 이렇게 잘 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아마 제가 잘하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노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주로 맞추려고 많이들 이제 좀 그러고 누군가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저 누군가가 얼굴 좀 보고 차 좀 마시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 내 몸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제 습관이 된 건지 제 원래 성향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테 장단을 맞춰주려고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남에게 장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이 와서 춤을 춘다라는 말이 전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이제는 나도 나만의 빛깔을 갖고 나만의 어떤 그런 틀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오겠지 막 너무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자 막 이런 이거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이만큼 지금 각자 살아온 그만큼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명언 같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싶으신지 하고 싶은 말은 있는지 뭐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우리가 지금 내가 요만큼 살아오면서 본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누구는 있으니까 한 번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실까 이렇게 조금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엄마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가면서 그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점점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혼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 현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따로 갖고 있긴 하지만 또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게 뭘까라고 좀 찾아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줬으니까 조금만 상을 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내 입에 나를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주는 거 이것도 나를 위한 행복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노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올려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출퇴근할 때 그 음악을 이제 지하철에 딱 내리면 조금 그 도보로 걸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걸어갈 때 그 음악을 한 2번 들으면 딱 도착을 하는데 그 음악 들으면서 막 가면 막 뭔가 기분이 막 업이 되고 알 수 없게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걸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는 아주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하루하루 우리 모두 고민 없는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고민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루하루 열심히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그렇다고 뭐 술, 소주 이런 거 먹어서 행복하다고 또 너무 가음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먹는 게 행복했다고 너무 또 과식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너무 넘치는 건 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냥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가끔은 나를 위해서 그런 상을 한 번씩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걷는 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엔 예전에는 뭐 신나는 음악 나오면 뭐 이렇게 그냥 막춤 막 이렇게 몸 막 춤춰주고 이런 게 또 좋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이젠 나이가 드니까 뭐 춤보다는 막 들으면서 그냥 조금 뭐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는 거 요즘엔 또 이런 걸로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거 커피도 한 잔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가끔 내가 나한테 상을 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요즘에는 특히나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힘들고 좀 만나자고 하기도 솔직히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같이 커피 한 잔 먹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연락이 와도 사실 만나기가 좀 조심스럽고 오늘도 저에게 좀 오래된 직장 동료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어떻게 지내냐고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톡이 왔는데 선뜻 그럽시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지금 부스타 지금 3차 맞았고 오늘도 전 PCR 검사를 했고 매일매일 자가키트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또 괜히 또 상대방에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괜히 만나서 또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만나자고 하셔도 선뜻 제가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바빠서 다음에 한번 보자고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좀 그래요. 좀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도 하고 좀 우리 소통하는 거 직접 이렇게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이게 좀 요 근래에는 이제 적응이 되지만 사실 좀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조금 그랬어요. 쑥스러웠죠. 어디 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뭔가를 한다는 거. 요즘에는 이제 뭐 익숙해서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아요. 저는 오히려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조금 싫어지는 것 같아. 이제 혼자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떨려나? 친구들 한창 만나고 막 그럴 나이인 분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 딸들 그런 거 조금 못해서 좀 그러니까 그 즐겁게 보내야 할 그런 시간들을 그냥 지금 어영부영 이 세월을 보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혼밥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혼밥 먹기도 귀찮아. 밥 먹으려고 일부러 나가기 귀찮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앱을 이용해서 바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전에는 혼자 1인분을 이렇게 시키면 조금 솔직히 배달도 잘 안 해줬었고 또 배달 시키기도 좀 미안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우리 배달 음식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잘 돼서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됐죠. 막 배달 엄청 잘하잖아요. 막 빠르고. 그런데 이 배달 음식을 받는 유형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배달 음식이 오면 어떻게 받으세요? 배달 음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대요.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배달 음식을 받는 유형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해피형이래요. 해피. 행복한 해피 아니고요. 배달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자기 방으로 숨는데요. 음식을 받는 건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현관문 안 열어주고 거기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피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피드러너형이래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현관으로 막 달려간대요. 그리고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오픈 더 도어 문을 발칵 연다는 거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배달원을 당황하게 한대요. 초인종 딱 누르려고 하는데 벌써 문을 벌컥 연다는 거죠. 이렇게 스피드러너 형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자유인형인데요. 구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배달 오기 전까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배달 벨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막 후다닥 옷을 입는데요. 그리고 티를 뒤집거나 바지를 거꾸로 입는 그런 고급스러운 스킬도 보이기도 하고 상상이 갑니다. 저는 이런 형 아니에요. 저는 미리 막 이게 어디쯤 오지? 그리고 이거 보고 미리 옷 입고 이렇게 후드 막 머리까지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막. 자유인형은 바로 이렇게 배달 바로 오기 전까지 그냥 편안하게 속옷 차림으로 그냥 있다가 벨소리가 울리면 그때서야 후다닥 옷을 입고 나간대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만 오면 돼 하고 배달 오기 전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막 세팅을 해놓는데요.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 볼 영상까지도 준비를 해놓고요. 덕분에 음식 도착과 함께 지체 없이 바로 식사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다섯 번째는 보초형. 창문 앞에 서서 오매불망 배달이 오기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뜻 닮은 모습이라도 보이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면 왔나 그러다가 오토바이 다른 데로 지나가면 아니네 이런 것처럼 또 막 사람 다다다닥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우리 집인가 막 이러다가 아니네 막 이러고 확신이 드는 순간 스피드러너형으로 둔갑을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보초형으로 오로지 막 길을 쫑긋 막 눈 창문 밖에 내다보고 막 기다리다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막 순간 아까 스피드러너형처럼 막 달려나간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리 비움형이라고 해요. 지금 받으러 갑니다. 그러는 배달원이 도착해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다고 해요. 외부에서 배달시키고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혹은 정말 깜빡하고 외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설마 급한 일일 때는 몰라도 깜빡하고 이렇게 시켜놓고 외출을 한다고요? 글쎄 우리 아들 딸들도 는 아니겠죠? 자리 비우면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위치 추적형. 이거 나 호흡만 것 같은데요? 위치 추적형? 그 길이 아닐 텐데 하면서 보고 있대요. 맞아요. 그 길 아닌데 왜 글로 가지? 그러면서
앱을 통해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대요. 도착 시간을 가늠하며 몸과 마음을 식사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돌아온다 싶으면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데?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하진 않고 이분 왜 저쪽으로 가시지? 아닌데 왜 지나가시지? 어떻게 전화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러긴 하는데 그러면 저만큼 가시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다시. 그러긴 한데 분노 게이지까지 뭐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치 추적형. 지금쯤 어디쯤 오고 계시네. 이제 이쯤이면 오고 계시니까 곧 내가 내려가서 기다리면 되겠네.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제가 내려가서 저는 받아 갖고 와요. 이분들은 또 배달하는 그것도 시간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갖고 와서 이제 편하게 먹으면 되지만 이분들은 또 빨리빨리 계속 움직이셔야지 그게 또, 어떤 이분들의 뭐 수입?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올라오는 동안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드리려고 제가 그냥 도착할 시간이 되면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받아 갖고 오죠. 네. 이렇게 배달 음식 받는 유형 7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 음식 수요가 막 급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많이 배달을 치킨도 그렇고 예전에는 치킨하고 피자만 많이 시켜 먹었었죠.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1인분씩 뭐 배달도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배달을 이제 시키는데 이렇게 배달 음식을 받는 여러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한번 내용을 갖고 와봤어요. 네. 우리 아들, 딸들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해피형도 좀 그래. 네가 나가, 나 안 나가. 나 이런 사람 아는데 우리 여기 매니저도 좀 그런 형인 것 같고. 예. 저는 위치 추정형으로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무슨 유형이지? 한번 보세요. 오늘 호엄마가 읽어줄 또 시는 제가 저번에 받았던 게 있었는데 이거다. 네. 이걸 끄고 제가 이제 글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감정을 다스리는 15초 법칙. 감정은 변덕스럽다. 조금 전까지 검은색이던 감정이 금세 푸른색이 된다. 심리학에는 15초의 법칙이 있다. 하나의 감정이 치솟아 정점을 찍는데 15초가 걸린다는 법칙이다. 화가 나면 화의 갈래로, 기쁨이 일면 기쁨의 갈래로 접어드는데 3초가 걸리고 그 감정의 정점은 15초면 도달한다. 그러고 나면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한다. 이런 고작해야 15초짜리 수명이라니.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성수님의 글쓰기 명상 중에 있는 글이었어요. 15초. 15초? 여러분 15초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5초. 굉장히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 정말 정점에 이르는 긴 시간이기도 하대요. 그 짧고도 긴 시간이 한 개인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개인이 지도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라면 한 국가의 역사와 진운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하가 치밀어 꼭지점에 이르기 전에 잠깐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기쁨도 바스님 네 다시 왔어요. 바스님 리하 네 기쁨도 너무 넘치지 않도록 14초쯤에서 멈추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그 화가 누군가가 다툼이 나거나 할 때 이렇게 내 어떤 그런 감정의 최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사실 시간이 몇 초 안 걸릴지도 몰라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 갑자기 욱 한다 그러죠? 욱 하는 마음. 그 욱 하는 걸 우리가 살짝만 눌러도 조금 이렇게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막 그 욱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순간 그걸 못 참고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게 일어나거든요. 순식간이라고 그러죠. 정말 순식간. 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걸 사람의 감정은 심리학에서는 15초. 네, 15초가 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15초면 뭐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욕설 한마디 막 이렇게 튀어나가고 막 이렇게 할 찰나 마음으로 숫자를 좀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마음의 어떤 숫자라도 좀 잠깐 이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네. 뭔가 안 될 때 숫자라도 한 15까지만이라도 네. 잠깐 숫자를 좀 세서 화가 나는 걸 조금 가라앉히고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3초 우리 막 그러잖아요. 3초, 3분, 뭐 15초 이런 거 모두 다 그렇게 긴 순간들은 아닌데 어느 그 짧은 순간순간에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막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감정도 그렇고 우리 어떤 사고가 날라 해도 그렇고 네, 항상 이 짧은 시간에 오히려 더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마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려는 마음을 조금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 누를 수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내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서 조금 이렇게 쓰그릴 수 있고 그런다면은 아마 조금은 더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마음이 삐죽삐죽해지려는 이 마음을 좀 예쁘고 단단한 보들보들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그런 어떤 매끌매끌한 그런 돌로 잘 다듬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단단하지만 매끌매끌한 그런 돌로 우리의 그 마음과 그런 성격 모든 걸 잘 다듬어 가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삐죽삐죽삐죽하게 가시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단단하지만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셨나요, 우리 아들, 딸? 뭐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근데 아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보세요 막 그러거든요. 아유, 웃는 모습이 이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도 네, 그래요. 본인들이 좀 무뚝뚝하고 아니면 잘 웃는 사람도 있고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자꾸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혼자 있을 땐 잘 안 웃었거든요. 뭐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바보가 아닌데 혼자 뭐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죠? 즐거운 거. 전 또 오락프로도 그렇게 썩 어쩌다 보지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랬어요. 그냥 자꾸 또 거울 보고 내가 그래, 허우야, 오늘 하루도 화이팅! 출근할 때 저 그러거든요. 어떤 날은 정말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기 싫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야, 일어나자. 거울 보고 그래, 아자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호야, 너 잘할 수 있어, 그지? 그럼 막 그러면서 제가 혼자 막 거울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웃는 거, 그렇게 웃으니까 우리의 내가 정말 바보 같아. 바보인가? 내가 정말 바보일 수도 있어요. 똑똑하지만. 우리가 웃으면 뇌에서 우리가 얘가 웃고 있네? 하면서 빨리 그러면 엔돌핀? 호르몬을 내보내야지? 그러면서 그 호르몬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 그렇게 또 우리 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뇌에서 야, 빨리 내보내. 쟤 지금 웃고 있어.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러면서 저도 최근에 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웃으면 즐거워지는 건가? 자꾸 웃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러니까 자꾸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하루. 오늘 하루도 2022년 지금 2월 18일 욕 아닙니다. 0218 네, 11시 4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을 텐데, 그리고 사고뭉치님도 아까 퇴근하고 바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바스님도 오늘 또 방송하시는 날 아닌가? 또 우리 벌칙으로 받았지만 브라자 김지 구호님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모두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또 내일 하루도 모두 행복하게 잘들 지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음, 엄마도 이제 또 내일은 이제 휴무가 끝났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그래도 이번에는 후유증이 심하지 않아서, 네, 내일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아침 6시 또 이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고뭉치님, 그리고 겜지구 언니, 바스님,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호엄마 방송 다시 보기로 봐주시는 또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또 우리 아들 딸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자기 개발이나 자기 장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계시는 또 우리 아들 딸들도 모두 화이팅! 그리고 이게 호흡마처럼 방송하거나 또 이렇게 또 투수로 또 열심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우리 아들 딸들 모두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그리고 또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서 다행이긴 한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또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엄마가 너무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요. 전쟁이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전쟁을 뭐 일제시대 그리고 6.25 사변 이런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의연중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 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생명조차도 다 빼앗아가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그런 걸 그 어릴 때 의연중에 그냥 좀 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 물론 우린 뉴스라든가 유튜브를 보고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호엄마도 또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계셔서 네, 정말 든든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여러분 쫀반 쫑금 좋은 꿈 꾸세요. 네, 호엄마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